안녕하세요. 서양화가 김수영입니다. 배호 TV 특집, 조선시대 임금님께서 많이 드셨던 정력 음식 7가지 별걸 다 조사해 봤습니다. 여러분, 정력 음식 어떤 게 있을까요? 자, 제가 지금 이 조사해 본 바에는 7가지가 있는데 예상 외의 음식이 많습니다. 지금처럼 이제 화학적인 뭐 비아나 씨알 같은 거 가지고 있었다면은 그 당시에 임금님께서 뭐 그냥 엄청 좋았겠지만, 세월은 세월이라 그 당시에는 이 폭군 연산 같은 분들도 궁녀들과 후궁들, 지방에서 많은 미녀들을 차출해 가지고 한양에서 제일 이쁜 미녀들만 그냥 밤마다 그냥 즐겼겠지만, 비아 씨알이 없으니까 음식으로 해결해 주셨겠죠. 자, 그렇게 상상을 해봅니다만은, 조선시대 임금님들이 밤 생활을 위해서는 굉장히 법도가 중요했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그 당시에는 미신 같은 것도 많고, 또 고래 내려오는 전통의 법도가 있기 때문에 천둥이나 번개치는 그 장마철에는 안 되고요. 또 그다음에 일식이나 월식이 있었던 그런 때는 더더욱 하늘이 노했다고 그래가지고 밤일을 안 하셨답니다. 그 다음에도 아주 뭐 음력 길을 잡아가지고 날을 정해주면은, 내관이 그거를 정해주면은, 아니면 궁녀들이 상궁께서 오늘이 좋습니다 하고 하면은 후궁들을 바치고 이래 가지고 많은 자손과 왕손을 만들었겠죠. 자, 그래서 임금님께서 드셨던 정력 음식 7가지, 그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자타가 공인하는 다 아는 내용이에요. 이거는요. 저도 뭐 사실은 사람들한테 많이 들어가지고 예식장에 가면 이거를 많이 먹고 그러는데요. 민물장어랍니다. 민물장어. 뭐 장어는 뭐 많이 알려진 그런 그 정력제죠. 일반인들도. 민물뱀장어에 마늘을 넣고 푹 구워가지고 배에, 이 삼배에 안에 넣고 그걸 꼭 짜서 그래서 국물을 드셨답니다. 이 주로 여름에 이 복용을 하였다는데요. 이 즙을 마시면 잠자리에서 전혀 피로감을 못 느끼고 굉장한 힘을 발휘한답니다. 원터치, 투터치, 쓰리터치 밤새도록 해도 괜찮대요. 자, 민물장어, 그 첫 번째 임금님께서 정력 음식 많이 드셨던 것 중에 그 첫 번째가 탑이 민물장어입니다. 여러분, 장어 많이 드세요. 임금님께서 많이 드셨던 정력 음식 7가지, 그 중에서 두 번째입니다. 자, 이건 보고 저도 깜짝 놀랐어요. 별 희한한 게 다 있구나. 뼈를 발라낸 참새 찹쌀죽이랍니다. 참새? 글쎄, 그 당시에는 뭐 다른 고기도 뭐 물론 많았을 텐데, 그 당시에 또 야생적인 호랑이도 있었을 거고, 사슴이나 뭐 노루 같은 것도 많았을 텐데, 어떻게 우리 주위에 가장 흔해 빠진 쬐끄만 참새를 뼈를 발라가지고요, 3마리 정도 생강을 조금 넣고 찹쌀을 반 종발 끓인 다음 참새를 넣어서 마무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로 가을에 복용한다는데, 참새죽을 먹은 임금님은 그를 모시던 궁녀가 혼절해버린 거나 아니면 복상사를 하였다고 합니다. 얼마나 세길래 그랬을까? 난 참새가 이렇게 정력제인 줄 몰랐네요. 여러분, 그러다가 또 참새 잡으러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닙니까? 참새 발라낸 찹쌀죽, 그 두 번째입니다. 조선시대 궁중에서 왕들이 즐겨 먹었던 정력 음식 7가지, 그 세 번째입니다. 이것도 또 보고 놀랐어요. 돼지 코 수프랍니다. 돼지 코. 돼지라 그러면 돼지가 웃는 거, 삶은 돼지 있잖아요. 돼지 머리, 그걸 갖다가 고사 드릴 때 옛날에 그 상에 올려놓고 회사원들이 절을 꾸벅꾸벅하고 그랬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지금은 뭐 고사를 많이 드리지도 않고 그런 이 뭐랄까 구식이라고 그래서 잘 안 하긴 하지만, 옛날에 그 돼지 머리를 상에 올려놓고 신선하게 막걸리 붓고 명태 놓고 그래가지고 고사 드리는 일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 돼지 중에서도 돼지 코를 푹 삶아가지고 새우젓 양념을 해서 드셨다니, 그게 정력제랍니다. 참 희한하네요.
임금님들의 정력 음식 7가지 그 네 번째. 자, 이것도 좀 놀랐습니다. 메밀국수. 메밀국수 아시죠? 이건 뭐 안 맛있잖아요. 그냥 밀가루 국수 말고 메밀국수. 강화도령께서 철종 임금 있잖아요. 임금님의 첫사랑 하던 철종 임금. 그분이 메밀국수와 순무김치를 즐겼답니다. 강화도의 순무김치 아주 유명하죠. 맛이 사근사근하고 나긋나긋하고 보들보들하고 야근야근하고 짭짤하고 달콤하면서도 순무가 그렇게 맛있어요. 저도 참 좋아했습니다. 철종 바로 전대인 현종도 주색에 빠져가지고 스태미나 식품으로 이 메밀을 가장 중하게 여겼답니다. 메밀 50% 이상인 전분국수와 조갯살을 넣고 무김치와 함께 먹으면 기운이 펄펄 솟는답니다. 자, 나도 놀랐네요. 메밀국수 정력제라는 걸 이제 알았습니다. 여러분, 메밀국수 드십시오. 조선시대 임금님들이 잡수던 정력 음식 7가지 그 5번째. 자, 이것도 또 놀라운 음식입니다. 무 생채를요, 생각을 좀 넣어가지고 기름에 볶아낸 거. 이거 많이 먹지 않아요? 제사 지낼 때 무나물 하잖아요. 이게 바로 정력제랍니다. 이게 사실은 소화제예요. 소화가 안 될 때 이 무를 먹으면 트림이 금방 나옵니다. 여러분, 곰탕이나 아니면 이 가을에 먹는 국 같은 거 먹을 때 반드시 무가 나오잖아요. 깍두기가. 그게 아주 소화제로서 유명한 우리 한국 전통에 살아있는 식품, 소화제가 바로 무입니다. 무를 생강나물에 장복한 왕은 정력이 강하여 왕자와 왕녀를 15명 이상씩이나 생산하였으며 또 70세 이상 장수하였다고 합니다. 무의 새로운 발견 아니겠습니까? 생강 조금 넣고 기름에 달달 볶아서 먹으면 아주 달콤하고 맛있어요. 그런데 그게 정력제라니 다시 한번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임금님들이 잡섰던 정력 음식 5번째, 무입니다. 임금님들의 정력 음식 7가지 그 6번째입니다. 6번째도 또 놀랍습니다. 수수팥떡이래. 수수팥떡 참 좋아하잖아요. 저도 애기들 저 100일 잔치할 때 수수팥떡이 꼭 들어가죠. 그게 오래 살으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강하게 힘을 만들어내는 그런 음식이 수수팥떡입니다. 수수입니다. 수수부꾸미 얼마나 맛있어요. 수수부꾸미. 옛날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가 잘해주셨던 건데, 수수 가루에다가 설탕 조금만 넣고 그걸 후라이팬에 기름으로 볶아내면 아주 맛있어요. 아주 맛있어. 그 옛날 내가 제일 좋아하던 음식 중에 하나가 수수팥떡하고 수수부꾸미예요. 수수부꾸미는 뭐 물에 담가 놓았다가 가루를 내가지고 반죽한 다음 앙금을 싸서 콩기름 또는 낙화생기름, 땅콩기름 있잖아요. 그거로 그 부침개처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에 참 정력제라니 난 놀랐습니다. 오늘 또 가다가 떡집에 가서 수수팥떡 좀 사가지고 가야 되겠는데, 요즘에 수수팥떡 파는가 모르겠네. 맛있어요. 수수팥떡. 수수부꾸미는 남대문 시장이나 저 동대문 그 음식 그 상가에 가면 길거리 가로 가판대에 가면은 수수부꾸미를 꼭 팔더라고요. 제가 그걸 되게 좋아합니다. 그 안에다가 왜 소를 또 가득 넣잖아요. 거기 또 달콤하고 고소하고 수수부꾸미 그게 정력제랍니다. 조선시대 궁중에서 왕들이 즐겨 먹었던 정력 음식 7가지 그 마지막. 이것도 또 놀라운 거예요. 사실은 나 옛날에 어렸을 때 한약방에서 이런 걸 가끔 봤는데, 볶은 개미랍니다. 개미를 볶아 가지고서 그거를 먹는다는데 그게 정력제라니, 그건 난 놀랐네요. 그냥 빠진 게 개미잖아. 시골에서 눈바닥에 늘려져 있는 개미떼들. 개미는 자기 몸무게보다 400배나 더 큰 짐을 날르는 그 힘을 센 가진 개미예요. 개미 허리라고 그러잖아요. 그 약한 허리가 어떻게 자기보다, 난 내 몸무게도 못 들고 끌고 다니는데 400배나 큰 물건을 옮기는 게 개미랍니다. 개미에는요, 풍부한 단백질과 18종의 아미노산 외에도 아연, 구리, 망간 등 여러
좋은 수가 있으며 특히 아연 성분이 많다. 아연은 생명의 불꽃이라 하여 인체 내에 효소를 합성하는 데 불가결한 물질이다. 아연, 세상에 복군 개미, 이게 그렇게 소중한 정력제라네요. 그리고 임금님들이 잡섰던 7가지 외에 우리가 평소 많이 회자되는 그런 그 정력제 있잖아요. 마늘. 마늘은 유엔에서 정한 가장 건강 음식 10가지 중에 하나가 들어가는 게 마늘이에요. 마늘을 먹으면 그 이튿날 진짜 텐트 칩니다. 뻘떡뻘떡 서요. 마늘은 스님들이 금기되는 음식이에요. 왜냐? 스님들이 정력이 좋으면 안 되잖아요. 좋은 참 법도를 지키는 스님들께서 그거 먹고서 또 일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스님들이 못 먹는 마늘 우리가 많이 먹읍시다. 마늘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사실은 요즘에 파는 마늘이 중국에서 들어와서 그런가 옛날처럼 맵거나 약간 우리 조선 마늘은 약간 작거든요. 근데 요즘에 나오는 마늘은 무지하게 크고 옛날처럼 그렇게 매운 맛이 없어요. 그 한국 마늘이 최고인데. 그 다음에 회자되는 정력제 가장 싼 음식 부추 아시죠? 부추 한 단에 1,000원 내지 1,500원이면요 그게 아주 훌륭한 정력제랍니다. 그 남자들에게 좋은 것, 전립선에 아주 좋은 거, 정력에도 좋은 거. 부추 아주 싸잖아요. 경상도에서는 전구지라 그러는데 부추가 싸고 맛있는 정력제. 이거 참 소중한 음식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었죠. 개미한테 아연이 많이 나온다는 얘기. 근데 굴 있잖아요. 굴 이거는 진짜 맛있어. 이거는 솔직한 얘기로 이거는 뭐 아까 얘기했던 그 민물 장어하고 굴하고는요 남자들이 필이 않은 내용이에요. 다 요즘같이 뭐 씨알이나 비야 같은 거 그런 거 너무 찾으시지 마시고 그거는 뭐 몰라. 나는 안 먹어봤는데 남들이 얘기하기는 뭐 얼굴에도 안 좋고 혈압에도 안 좋고 그렇다는데 그 뭐 필요하면 먹어야 되겠지만 자연식으로 해결합시다 이거죠. 옛날에 임금님들께서 방중수를 이용해 가지고 어이들 있잖아요. 어이. 그러니까 임금님의 주치의들이 잘 처방을 해줬겠죠. 뭐 자기들끼리만 아는 내관 보고 야 오늘 밤에 어떤 저기 뭐야 후궁하고 뭐를 썸씽을 가질 건데 좀 좋은 음식 좀 대접해라 이러면은 뭐 그냥 음식 만드는 사람 대장금 같은 애들이 그냥 최고로 소중한 거 아까 얘기한 거 개미볶음 뭐 수수팥도 또 돼지코 뼈를 발라낸 참새 무생채 이런 거 민물장어 대장금이 준비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임금님께서는 많은 자식을 낳아가지고 조선 500년을 유지해왔던 게 우리 임금님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지막 임금께서는 나라를 일본 놈들한테 빼앗겨가지고 아휴 그렇습니다. 어쨌든 임금님들의 많이 잡섰던 정력 음식 7가지 소중한 걸 여러분께 알려드렸습니다. 여러분 많이 잡수고 건강하시고요. 밤에 행복한 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배호TV 특집 임금님들이 많이 잡섰던 정력제 7가지 내지 부록으로 3개 추가로 제가 더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눌러주세요. 고맙습니다.